우리나라도 성장률이라는 게 있거든.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물가 상승률이 있어. 상승률이 보통 해마다 3%씩 정도 올라간다.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장률이 예상하는 게 0.8%야. 물가 상승률보다도 성장을 못한다는 거지. 그럼 저성장으로 들어가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 저성장을 될수록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.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풀어. 해마다 7%씩 풀거든. 성장률은 0.8%인데 M2를 7%로 푼다. 그럼 이 많은 돈들이 다 어디 갈까? 돈은 많이 풀지만 그 돈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니란 거지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. 작년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 올해 장사가 안 된다. 내가 장사가 안 된다는 건 내가 돈을 못 벌었다는 거잖아. 내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거야. 그 돈이 어딘가에 흘러갔다는 거야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식 장사한다고 하면 그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돼. 내가 팔고자 하는 이 물건에 어떤 고객에게 어떤 니즈에 맞춰서 이걸 팔 건지 생각을 하고 이 경로를 잘 만들어주고, 자영업자들은 너 친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생계나오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야. 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페달을 열심히 굴리는 거야. 근데 이 방향이 안 맞고 이 경로가 막혔기 때문에 자꾸 엄한 곳을 열심히 페달 굴려 가고 있는 거지. 이걸 보고도 생각을 못하고 행동을 못 옮긴다고 하면 사실 장사 접어야지. 제 주변에 이제 장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작년부터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. 올해는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? 계속 그냥 적자 보고 폐업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? 뭐요? 어찌됐든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여기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잖아. 그러면 장사가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되거든. 가게 내에서 장사를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런데 외부에서 자꾸 원인을 찾아.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, 남들도 안 되니까, 유튜브 보면서 다들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지.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.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못 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야. 그래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건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내 선택을 할 수 있잖아. 외부적인 요인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.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 아니라는 거지.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, 뭐 어릴 때는 제가 원래 뉴스를 안 봤으니까 몰랐는데 제가 성인 되고 나서부터는 경기가 좋다고 뉴스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. 매년 뭐 경기가 안 좋다는 뉴스만 나오지 올해 우리나라 경기 좋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적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률이라는 게 있거든.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물가 상승률이 있어. 상승률이 보통 해마다 3%씩 정도는 올라간다.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장률이 예상하는 게 0.8%야. 물가 상승률보다도 성장을 못한다는 거지. 그럼 저성장으로 들어가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 저성장을 될수록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. 그래서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풀어. 해마다 7%씩 풀거든. 성장률은 0.8%인데 M2를 7%로 푼다? 그러면 이 많은 돈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야. 물론 우리가 부동산에 깔고 있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겠지. 결국은 이 부동산에 깔고 있는 돈들도 있지만 돈은 많이 풀지만 그 돈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니란 거지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. 작년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 올해 장사가 안 된다. 내가 장사가 안 된다는 거는 내가 돈을 못 벌었다는 거잖아. 내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거야. 그 돈이 어딘가를 흘러갔다는 거야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식 장사를 한다고 하면 그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돼. 그래서 내가 팔고자 하는 이 물건에 어떤 고객에게 어떤 니즈에 맞춰서 이걸 팔 건지 생각을 하고 이 경로를 잘 만들어주고, 자영업자들은 너 친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생계다 보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야. 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페달을 열심히 굴리는 거야. 근데 이 방향이 안 맞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경로가 막혔기 때문에 자꾸 엄한 곳을 열심히 페달 굴려 가고 있는 거지. 엄한 곳을 계속 페달 굴리고 가다 보면 자꾸 이제 장사가 안 되는 요인을 외부로 찾게 되고,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1년, 2년 지나면 빚만 생기고 거의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.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,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서 이제 항상 이제 뭐 경기 탓하고 이 매장에서 그래도 잘해낼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엄한 데 열심히 한다 이거죠. 장사가 안 되면 이해는 해. 안 되면 자꾸 외부로부터 문제를 찾고 다른 가게들은 어떨지 이렇게 많이 본단 말이야. 그러면서 위안하고. 형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시육점 하셨거든. 그러면 형이 초등학교 때도 시육식당을 하셨을 때 우리가 부모님 가게가 장사가 안 되잖아. 그러면 뭘 했냐면 동네 가게를 걸어다니면서 몇 회씩 있는지 보러 다녔어. 그런 것처럼 파같이 장사가 안 되면 오늘 파같이 안 되는 날이구나. 그런데 누군가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가게가 안 된다 했으면 왜 이 고객이 이쪽 가게를 가고 우리 가게를 선택을 안 했지? 이 고민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야.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가게를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고객이 우리 가게를 선택을 해줄 거고, 이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먼저지. 이제 우리 딸이 7살이거든? 7살이 될 때까지 우리 와이프랑 술집을 가본 적이 없어. 그런데
밥을 먹다가 이제 우리 딸이 앞에 맥주집을 가보고 싶대.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다?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가고 싶다는 거야. 근데 그 7살 된 딸이 가고 싶은 이유가 뭐겠어? 샤베트 아이스크림 먹으려고. 아, 파인 샤베트? 꼭 술은 먹으러 간 것보다도 샤베트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 거야. 그러면 물론 맥주 한 잔씩 먹긴 하겠지. 그런 것처럼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이런 덫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. 우리가 낚시할 때도 낚싯대를 한 개만 던지는 게 아니고 막 몇 개씩 던져놓고 미끼를 걸잖아. 물리면 잡는 거잖아. 그런 것처럼 장사도 고객이 원하는 미끼를 다양한 방면으로 그 상권에 맞는 그런 미끼들을 잘 던져놔야 된다고 생각해. 그게 아까 형이 말한 그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경로를 뚫어주는 것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미끼 상품이 될 수도 있고, 아파트 단지가 많고 여기는 주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신혼부부라든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곳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메뉴들,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감성들,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사장의 옷차림과 이미지. 형이 예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포차를 할 때 장사가 꽤 잘 됐거든. 형이 장사가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게 이름이 김총각 포차였어. 김총각이니까 뭔가 열심히 사는 느낌. 실제로도 열심히 살았고, 열심히 사는 느낌을 주는데 금팔찌라든지 롤렉스라든지 차고 멀끔하게 깔끔하게만 운영했으면 아마 장사가 잘 안 됐을 것 같아. 그때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항상 유니클로 티랑 바지에 크록스 신고 굉장히 혼자서 바쁘게 열심히 살고, 손님이 없으면은 항상 앞에 유리창을 닦고 있고, 한 팀도 없으면은 휑하잖아. 그러면은 가게 분위기를 조금 활기차게끔 만들고 목소리 톤도 좀 올리고 테이블도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있어. 근데 손님이 들어올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좀 테이블 치운 척도 하고. 그때 포차니까 닭발, 똥찜, 제육볶음, 김치찌개 이런 거 팔았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는 한정돼 있어. 근데 이제 고객은 그쪽 주민이잖아. 주민들은 매일같이 똥집 닭발만 먹기는 싫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먹을 수 있는 수족관 넣고 해산물류도 팔고, 가을에는 전어랑 새우 팔고, 겨울에는 굴 팔고, 봄에는 총알 오징어 같은 거 회 팔고, 이렇게 하니까 매출이 올라가고, 가게는 한 군데지만 메뉴가 똑같으면 손님들도 탄단 말이야. 메뉴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메뉴에 맞춰서 계절에서 팔 수 있는 메뉴들을 주기적으로 바꿔주고, 메인 메뉴들은 갖고 가고. 그리고 이제 거기가 대학교도 있었어. 그런데 대학교에서 우리 가게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어와야 되거든? 꽤 머네. 그렇지. 원래 대학가 앞에 있는 술집들이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. 그런데 우리 가게로 20분씩 걸어서 온 거야. 아, 진짜? 그 이유가 뭐냐면, 일단 물론 친근한 부분도 있었고, 이제 내가 편한 것도 있지. 그런데 학생들이 오면은 항상 라면을 신라면 2개에다가 홍합이 엄청 싸. 한 망에 막 15,000원이었어.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홍합을 가득 담아가지고 줘. 그러면 원래는 그게 팔면은 뭐 10,000원, 20,000원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푸짐하게 싸가지고 서비스로 막 주고. 아, 서비스로 그거를? 계란말이도 싸잖아. 그때는 하나에 100원이 시작했거든. 물 좀 타고 하면은 계란말이 이만큼 만들 수 있단 말이야. 그런 거 한 번씩 만들어주고,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뭐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이렇게 오면 일단 또 양도 많은 것도 중요하잖아. 계란을 후라이팬에다가 한 8개를 풀어가지고 전처럼 만들어가지고 주고,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면서, 그리고 열심히 산다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운영을 하고, 그러면서 시즌에 맞는 메뉴를 주기적으로 돌려주고, 그래서 가을에 왔던 손님이 겨울에도 올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그 로테이션 돌리니까 지역 상권에서도 그래도 5년간 장사를 하면서 거기서 결국 장가가 갔지. 끊임없이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, 거기에 맞춰서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미끼들을 최대한 많이 던져놓고, 그리고 거기에 맞는 노력들을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아까 형이 처음에 말했던 페달은 열심히 굴리는데 방향을 잘 맞추고, 이 방향에 맞출 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들이나 미끼를 잘 던져놔야 된다는 거지.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보고도 생각을 못하고 행동을 못 옮긴다고 하면 사실 장사를 접어야지. 요즘은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야.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지. 그게 있어.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곳들은 많이 지쳐있어. 번아웃이라고 하잖아. 맞아. 번아웃이 온 자영업자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를 버냐, 장사를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일단 실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먼저야. 간단해. 일어나서 양치하고, 일어나서 이불 개고,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, 가게 일찍 나가서 청소하고, 그런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. 그렇게 하다 보면 용기가 쌓이고
자존감이 높아졌을 때는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겠지. 사실 자영업은 이게 전부지 않을까 싶어.